여러분 스스로가 뱅크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정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주식 두 자산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자산을 직접 이제 투자하면서 거래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금과 비교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영상 보시고 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전 산다 하다가 결국 못 사서 너무 후회돼요.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좋은 이유 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은 그 나라, 상장된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에 저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어떤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편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에 전 세계에서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훨씬 글로벌화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진국일수록요,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정부나 그런 제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봤을 때 200여 개 나라 중에서 한 150개 나라는요, 여전히 제도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독재가 존재하는 나라들도 많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라 중에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있지만 이런 사회주의적 국가들도 사실은 개인에 대한 통제가 때때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 위화나보다는 훨씬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점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엘살바도르에서는 공식 통화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ETF를 승인했잖아요. 홍콩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산가들도 점점 더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요, 세계 최대 공적 자금이 이제 일본의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주 단위의 연금들은 몇몇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입법 절차를 밟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에셋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연기금이 투자한다면 정말 글로벌 자산으로 손색이 없겠어요.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개를 투자를 해보니까요. 주식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사업 보고서도 읽어봐야죠? 그리고서 뉴스도 봐야 되고, 공시가 또 나오면 공시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처음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뭐 신뢰가 간다 하면은요, 그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방치할 수 있는 자산은, 사실은 주식은 장기 방치하면 어떤 기업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분식회계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도 잘 나가는데 뭐 재무팀장이 또 횡령을 해서 주식이 이제 또 거래 정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주인도 없고요, 어디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투자하기에 너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대비 비트코인의 장점이 용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실물을 여러분들이 인출해가지고 장롱에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도난 위험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겼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있는 여기 캐나다에 이제 그 아울렛 갔더니 비트코인 그 ATM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물로 바꿔서 쇼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금 같은 게 이제 너무 편하게 돼요.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돈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좀 급하게 쓰려고요. 그랬더니 뭐 제 학생 신분이라는 게 이제 1년인데 그게 만기가 돼서 재등록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인증 시스템이 좀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또 발급받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틀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송금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못 보내게 될 때도 있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또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A은행에서 뭐 캐나다의 B은행으로 바로 돈을 보내는 걸로 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중간에는요, 항상 그 중개은행들이 따라붙어요. 예를 들면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들이 중개은행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전해가지고 송금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중간에 끼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이런 시스템은 은행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내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후진국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뱅크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송금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고 트랜잭션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정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적인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한 게 정말 비트코인의 큰 장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또 다른 장점은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주식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이 내릴 때 비트코인만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주식과 비트코인을 같이 넣어놓으면 분명히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비트코인은 올랐어요. 주식은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또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단기간. 근데 그 사이인데 비트코인은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변수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넣어놓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좋네요. 그럼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요. 주식도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일단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인도 뭐 스테이킹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맡겨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탁하는 그 업체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1금융권에서 분명히 수탁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고 금리도 아마 여러분들이 현금을 맡기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맡겼을 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이 더 오랫동안 검증되고 안정적인 자산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미국 ETF나 중국에서 이제 인증이 되면서 자산 클래스로 점점 이제 되고 있지만 전 재산을 다 비트코인에 담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이제 비트코인을 몇 퍼센트 자산에 편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작년에는 5%에서 10% 정도 말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중국 ETF로 승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없어지거나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보기에 뭐 적으면 10%, 많으면 20%까지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이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요. 2019년에 사셨으면 지금 뭐 최고점으로 보면 한 20배 올랐어요.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시대를 꿰뚫는 그런 통찰이 있어야지만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발굴해서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꼭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식만 했는데 이제라도 비트코인을 좀 사 모아야겠어요. 꼭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과 주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